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의원과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LA에서 만났습니다. 서로를 이제 가족이라고 부르는 두 사람은 현재 추진 중인 샌프란시스코 기린비 건립에 다시 한번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일본의 과거사 사죄 촉구를 주도해온 일본계 3세 하원 의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만남.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 의원은 이용수 할머니를 가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that's actually she's my sister, my girlfriend. I see her more than I see my own family sometimes. 올해 초 샌프란시스코에서 위안부 기린비 건립이 추진될 당시에도 혼다 의원은 가장 먼저 시의회에 지지 서한을 보내며 힘을 보탰습니다. In San Francisco is where the peace treaty between the U.S. and Japan was signed in 1951. So it's a good place to bring it up. And it'll create a greater profile and create more news. So it'll only teach more people. It's a good thing to happen. And I think it should happen across the country in different cities. 혼다 의원은 현재 한인 사회의 지지를 등에 업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구선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혼다 의원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이용수 할머니도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럽니다. 국회 들어가서 그분 두 사람도 아니다.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고통을 겪어가면서도 지금 꿋꿋이 잘하고 계시는 그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기린비 건립은 내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지지 결의안이 표결에 들어갑니다. 당초 예상보다 강력한 일본계 반대 측의 로비로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혼다 의원과 이용수 할머니를 주축으로 진실에 호소한 결과 현재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할머니가 오셔서 또 역사의 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해주셨고 그것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사실 생생한 그 피해자의 증언보다 더 강력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결의안 통과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다 의원과 이용수 할머니는 내일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해 시의회 표결 결과를 지켜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미래의 할리우드를 이끌 인재들을 발굴하는 올해 학생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인 학생이 얼터너티브 부문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 생명이 탄생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높은 완성도의 작품으로 표현하며 세계 영화 학도를 대상으로 한 권위 있는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노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수함을 뜻하는 하얀 빛에 쌓여 아기가 탄생합니다. 기체로 무한한 가능성이 표현된 유아기를 거쳐 10대, 20대의 젊음은 거침없이 전진하지만 깨지기 쉬운 유리로 표현했습니다. 전 세계 영화학도의 오스카로 불리는 학생 아카데미에서 당당히 은상을 수상한 한인 유학생 이지연 씨의 작품 조이입니다. 모두가 이제 봤을 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생을 어떻게 그릴까 그게 제일 제 큰 숙제였어요.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인생의 정점을 지나 어느덧 황혼을 맞은 주인공은 서서히 먼지로 변해 사라집니다. 인생의 각 단계를 독특한 시각으로 표현해 아카데미 심사단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주인공 죽고 나서 그 자리에 막 새싹 같은 거 띄워라, 막 그 주인공이 우주를 변하게 해라 막 이러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결말을 지으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만 제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메시지를 전해야 되니까. 학생 수준을 뛰어넘는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자신과의 힘겨운 싸움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제가 그 3년 동안 배운 소프트웨어에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했어요. 공부한 거를 바로 이제 내놓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고립됐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영상 특수 효과 분야에 매력을 느낀다는 이지연 씨. 자신이 유리로 표현한 대학 시절을 이제 막 벗어났습니다. 특수효과 아티스트라고는 하지만 딱 이렇게 정하고 싶진 않아요.
경험을 좀 많이 쌓고 싶어요. 올해 학생 아카데미 얼터너티브 부문엔 전 세계 282개 도시에서 1686편의 작품이 출품돼 경쟁을 벌였습니다. 영화와 내러티브 등 각 분야별로 15명이 선정됐는데 한인 유학생이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부 지역에서는 한인이 작업한 애니메이션이 단편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해당 작품은 최근 케이블 대표 유료 채널 HBO를 통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재미있는 표정의 할아버지 캐릭터 애니메이션. 이 작품의 제목은 그랜드파 노우즈 베스트. 한인이 작업한 애니메이션이 미국 메이저 채널 HBO에 방송을 탔습니다. HBO에서 한인 애니메이션 작품은 이번이 처음. 이 프로그램은 푸에르토리코 출신 할아버지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스톱모션 형식의 독특한 애니메이션 시리즈입니다. 원래는 웹시리즈로 만들어진 것을 HBO가 사들였습니다. 여러 필름 페스티벌에 출품이 돼가지고 이제 상도 받고 하면서 처음에 웹시리즈로 저희가 만들게 되었어요. 이제 HBO에서 보고 이제 저희 컨택이 와가지고 이제 계약이 된 거죠. 특히 이 작품의 3D 모델링을 작업한 김창훈 씨는 미국 내 단편 영화제의 메카로 떠오른 17년 역사의 브루클린 영화제에서 애니메이션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인 애니메이션 아티스트로는 처음 받는 상입니다. Goes to how you're doing, boy. Voicemail from Grandpa Will. Thank you. First, I want to introduce my co-collaborator on this. His name is Chang Kim. Chang wasn't able to come to the screening on Thursday. He's a 3D modeler, so he's the one who modeled my little grandfather, who you saw in the little trailer. This is Grandpa. If you guys want to see him later, you can. 실물이 아닌 가상의 도구를 사용해서 캐릭터를 만드는 3D 모델링. 쉽지 않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 인정받게 된 김 씨는 앞으로의 포부가 남다릅니다. 앞으로 이게 잘 되면 한국 사람 최초로 아카데미상 쇼필름 부분에서도 상을 받게 되는 그런 기회를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지난 16일부터 방송이 시작된 이번 작품은 총 25편의 시리즈로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어제 LA에서 열린 제67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흑인 여배우 비올라 데이비스가 사상 첫 여우주연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데이비스는 자신에게 흑인 배우로서 아름다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에미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The only thing that separates women of color from anyone else is opportunity. 그 밖에 리미티드 시리즈 영화 부문에서 흑인 여배우 레지나 킹이 여우조연상을, 드라마 부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우조 압두바는 감격에 겨워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흑인 배우들의 잔치가 된 이번 에미상은 앞서 올해 초 열린 87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군이 백인 1색이었던 것과 대조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주요 연예 매체들은 그동안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던 할리우드가 이번 영화제를 계기로 논란을 종식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에미상의 남우주연상은 매드맨 7에서 열연한 존 햄이, 최우수 드라마 작품상은 HBO의 판타지물 왕좌의 게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오는 주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선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중 두 나라가 북한을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복잡한 미중 두 나라 관계를 언급하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정상회담이 예정된 두 나라 사이에는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며 여러 차례 논의에서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적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게 대해선 일치된 견해를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을 결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Between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Xi will be another opportunity to discuss how we can sharpen Pyongyang's choices between having nuclear weapons and developing economically.
또한 중국의 보다 건설적인 역할도 주문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병진 노선 포기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이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사이버 해킹에 대해선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큰 걱정거리라며 확실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It puts enormous strain on our bilateral relationship, and it is a critical factor in determining the future trajectory of U.S.-China ties. 이와 함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솔직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설은 결코 순탄치 않을 미중 정상회담의 예고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미국에서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는 것처럼 고의로 속인 폭스바겐이 50만 대 리콜 명령을 받았는데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가가 20% 가까이 폭락한 가운데 미국과 독일 정부가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만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고 실제 운행에서는 배출가스가 그냥 방출되도록 프로그램화한 폭스바겐. 미 환경보호청은 눈속임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단 차량, 즉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팔린 폭스바겐의 제타, 비틀 등 5개 차종과 아우디 디젤 차종 등 50만 대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벌금은 최대 21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집단 소송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미국 내 판매가 떨어지고 있는 폭스바겐이 이미지에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폭스바겐은 미 당국에 검사 결과와 실제 주행의 차이는 기술적 실수들일 뿐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We're quite concerned by some of the reports that we've seen about the conduct of this particular company. 미 당국은 다른 제조사의 디젤차, 즉 GM과 크라이슬러 차량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도 폭스바겐의 유럽 판매 차량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Prüfen kann, ob vergleichbare Manipulationen am Abgassystem auch in Deutschland oder Europa stattgefunden haben. 폭스바겐은 공식 사과하고 미국 내에서의 디젤 차량 판매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주식시장에서 어제 폭스바겐의 주가는 18.6%가 폭락해 시가총액 18조 6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공화당 대선 레이스에서 무슬림 대통령 논란이 대선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유세에서 시작된 논란인데 트럼프의 경쟁자 벤 카슨 후보가 논란을 다시 키웠습니다.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무슬림이라는 주장에 맞장구를 쳤다가 격한 비난에 휩싸였던 트럼프. 애써 진화에 나섰는데 트럼프를 뒤쫓는 벤 카슨 후보가 이 논란을 다시 키웠습니다. 무슬림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을 방송에서 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은 겁니다. And we ask Mr. Ben Carson to withdraw from the presidential race because he's unfit to lead. 같은 공화당 후보들도 카슨의 발언을 비난했고 민주당 후보들은 더 확실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You judge candidates for president not on their religion, not on the color of their skin, but on their ideas.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무슬림도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힐러리는 공직자의 종교 심사를 할 수 없도록 한 헌법 조문을 인용했습니다. 그래도 카슨 진영은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Dr. Carson would not today, yesterday, or next week advocate having a Muslim in the White House.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들의 60%가 무슬림 대선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란이 카슨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미국 경제 개선 진단 등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1178원 50전입니다.
이상으로 9월 21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